예, 안녕하세요. 오스카입니다. 어제 제가 게시판에 올라온 댓글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운전 중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을 할 수가 없었고, 좀 짧게 설명하다 보니까 왠지 고집스럽게 스테이크가 좋아요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영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체데크는 어, 좋은 자전거이고 또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자전거이지만은, 제가 체데크를 다른 자전거와 비교해서 더 좋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스스로가. 왜냐면 이 자전거가 아닌 다른 자전거를 좋아하고 타고 계신 분들에게 그것은 좀 불편한 주장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 간에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제작자가 아니고 순수한 이제 아마추어 유저라고 하면, 그러면은 제가 이거하고 이걸 타봤는데 이거 좋고 이건 나쁘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제작자의 입장에서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그 회사에게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그 다른 자전거를 좋아해서 타고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잘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제 의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브롬톤과의 비교 영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브롬톤과 비교해서 이 스테크의 장점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난주 일요일에 그동안에 이제 체데크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안 했었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체데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타고 있는 자전거가 사실 브롬톤과 체데크거든요. 지금도 전 타요, 브롬톤을. 그래서 그 두 자전거 간에 이제 비교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게 브롬톤과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체 게시판 활동을 중단을 했는데요. 이게 소송이 진행되는 3년 동안에는 어떠한 그 대응이 법정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커뮤니티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간간히 하긴 했지만은 혹시라도 그런 소재가 나올까 봐서 많이 피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위축감에서 조금 해방된 면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브롬톤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체데크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브롬톤도 충분히 좋고, 브롬톤과 다른 어떤 체데크의 매력 같은 것을 또 이제 얘기하는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브롬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고 있고, 브롬톤을 타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입장에서 영상을 찍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적은 글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스피드, 그 다음에는 아마도 지오메트리, 하나가 또 뭐였죠? 생각이. 예, 아무튼 예, 우선 스피드 부분은 이제 제가 적었지만은, 스피드 부분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스피드가 빠르다 이런 거예요. 물론 가벼운 자전거가 더 빠르고, 그리고 자전거의 소재가 카본이면 알루미늄보다도 더 편하고 탄성이 있기 때문에 스피드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이야기죠. 사실 제가 적은 글 내용 전체가 주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작자의 입장에서 기대치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보다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서 제가 굉장히 행복했다라는 그런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물론 그 중에서 일부는 타 자전거보다 더 좋다라는 비교 평가도 있지만은, 제가 그 영상과 글을 쓰는 그런 중심적인 그 방향은 제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제작자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면들이 만족스럽습니다 라는 것이니까, 예, 그 점을 먼저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요즘에 사실 좀 자전거를 못 탔어요. 근데 한참 탈 때는 이제 뭐 로드도 타고 MTB도 타고 뭐 미니벨로도 탔는데, 뭐 제 기준으로 보면 제가 MTB 9kg 초반대에 하드테일 상급 자전거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7kg 초반대의 상급 로드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의 그 미니벨로드를 타고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이제 자전거가 훨씬 개수가 적었으니까, 브롬톤은 뭐 2단, 6단, 뭐 3단, 브롬톤 한 6대 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 다음 거도 뭐 스피드 TT하고, 그때 제가 뮤 SL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뮤 SL이, 그러니까 이제 이따 지오메트리 얘기 나오겠지만, 사실은 이게 브롬톤 자전거의 지오메트리보다도 뮤 SL의 지오메트리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예.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벡터 27이었나요?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이제 잠깐씩 탄 것들이 이제 버디나 올이나 이런 것들. 근데 주로 제가 다운 거를 좀 많이 탔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다운 거가 빠른 미니벨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견주어서 생각했던 것은 이제 다운의 스피드, 다운의 경량 미니벨로의 스피드와 그리고 브롬톤의 접이 방식을 어떻게 해서 카본 소재에 결합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이 내용을 이제 글에 썼기 때문에 제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제 의도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일단 스피드는 제 경험 기준으로 보면 9kg 초반대의 상급 MTB보다는 제데크가 좀 더 빠르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데크가 지오메트리 자체가 이제 이게 일반 MTB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몸에 잘 붙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장거리로 쭉 타는, 또 바람도 좀 불고 이런 환경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을 것 같고, 한강에서 라이딩을 할 때 한강 라이딩이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옆에 계속 장애물도 있고 옆에서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코스 자체가 이렇게 대로에서 타는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좁은 골목길로도 되고 하고, 이런 데서는 순발력이 굉장히 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록 축간거리가 짧아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자전거가 직진성이 좀 약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잘 붙는 체데크가 그런 MTB보다는 훨씬 더 편하고, 실제로 제가 그 평속 데이터를 봤을 때 9kg 초반대의 MTB보다는 빠르다고 제가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로드 자전거에 비하면 사실은 느릴 수밖에 없죠. 로드 자전거도 빠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면이 저한테 좋았냐면, 동일한 시간대를 타고 나서 로드는 사실 몸이 긴장되어 있는 자세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몸의 힘을 다 속도를 내는데 이렇게 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즐기는 라이딩은 좀 어려운데, 로드와 거의 비슷한 형태의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몸의 피로도가 훨씬 더 적고, 그리고 경치를 즐기는 힘이 있는 그런 면에서 저는 체데크는 충분히 빠르다. 이 충분이란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주관적인 평가로 시티바이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 빠르면 충분하게 빠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제 말뜻을 오해하셔서 제가 모든 자전거 중에서 제일 빠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전혀 아니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다운 자전거가 그래도 빠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운에 저는 뮤 SL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게 지금은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뮤 SL을 한참 탈 때에는 중고 거래가가 한 8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잡소리가 나는 문제가 조금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지오메트리나 또 자전거의 어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탔고요. 저는 대부분의 분들과 다르게 브롬톤도 상당히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브롬톤이 느린 자전거는 아니에요. 철로 되어 있고 무게가 그 정도 나가는데, 그 정도 속도라면 굉장히 잘 만든 자전거고 굉장히 빠른 자전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었고, 그게 이제 지금 열매 맺어진 체데크란 자전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근거가 있느냐, 생각이 났습니다. 또 두 번째가 무게 밸런스였던 것 같은데, 이제 지오메트리 얘기부터 할게요. 지오메트리가 제가 좋다고 한 것이 이제 근거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그 지오메트리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미니벨로는 이제 일반 로드나 MTB와 다르게 한 개의 프레임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오메트리 상으로는 많은 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접이식 미니벨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체데크의 경우는 3단 접이식이죠. 지금 보면 힌지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두 개의 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번 접게 돼 있기 때문에 3단으로 이렇게 접힌다고 제가 보통 3단 완전 접이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3단 완전 접이식하고 2단 접이식하고 크게 차이가 있어요. 이제 2단 접이식은 되게 여기에 지금 이제 접히는 부분이 들어가죠. 근데 제가 체데크는 2단 접이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서 만든 미니벨로 중에서 카본으로 돼가지고 여기를 접은 자전거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고 사례도 있었죠. 여기를 접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카본 부위에 이제 알로이 접이 방식을 넣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이쪽 부분에 만약에 접이를 넣게 되면 이게 자전거에서 가장 많은 무게를 견뎌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예. 가장 많은 무게를 견뎌야 되는 부분에 접이를 넣는다는 것은 설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설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카본으로 자전거를 만든다고 하면 여기에 그 가장 많은 하중이 실리는 가운데 부분, 특히 이제 이 꺾이는 힘이거든요. 이 안장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또 이걸 핸들 방향에서 이쪽으로 서로 당기잖아요, 몸을 달릴 때. 그래서 이런 형태로 힘이 받는 상태에서 여기를 접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2단 접이는 애초부터 포기를 했고, 카본으로 브롬톤 같은 형태의 3단 접이식 자전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오메트리를 견줄 때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3단 접이식 자전거들이에요. 근데 이제 3단 접이식 자전거들의 지오메트리는 접이 방식을 위해서 어느 부분은 희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해서 덜 희생이 됐다. 그러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접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전거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지오메트리가 좋은 편이다라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MTB나 또는 이렇게 접이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미니 스프린터 또는 미니벨로, 또 그리고 샤방샤방 모드로 타는 그런 편안한 시티 바이크들,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더니 더 좋더라. 이것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오메트리라는 얘기가 자전거의 목적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드 자전거 지오메트리가 좋다고 하면 그게 편안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잖아요. 로드는 편안할 수가 없어요. 몸을 최대한의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몸을 웅크리고 에너지를 모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지오메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편하지 않죠. 근데 그 불편한 것을 우리는 어떤 것은 조금 더 좋다, 어떤 건 조금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몸에 맞춰서. 근데 그때 로드 자전거의 지오메트리에 대한 평가는 내 몸의 힘을 충분히 다 쓸 수 있게 해주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의한 평가거든요. 체데크 자전거의 지오메트리는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주관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 이제 일단은 비록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셔서 설명드릴게요. 브롬톤의 M바와 S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제 브롬톤의 아쉬웠던 점은 M바와 S바가 이 제 키를 기준으로 해서 할게요. 제가 브롬톤의 경우는 안장을 끝까지 뽑아서 타는데, 안장을 가장 끝까지 뽑았을 때 이 높이가 S바는 여기보다 낮고요, S바는 여기보다 낮고 M바는 이거보다 높아요. 근데 저는 안장을 최대한 뽑았을 때 높이가 일치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데크의 이 일자 플랫바는 M바보다 낮고 S바보다 높은 가운데 정도에 있는데, 굳이 이것만 가지고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오메트리는. 근데 이제 지오메트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작자가 의도한 자전거의 방향에서 얼마나 그걸 수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체데크는 장거리 라이딩을 위한 자전거도 아니고, 그리고 또 속도를 빠르게 해서 경기를 나가기 위한 자전거도 아니고, 또 울퉁불퉁한 그런 산길을 달리기 위한 자전거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편의성, 특히 교통과의 연계,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목적에 둔 편의성이 중심이 되고, 자주 섰다가 가다가를 반복할 수 있는 도시 구간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시티바이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었을 때 쉽게 발을 떼고 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체데크는 굉장히 편한 자전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타보시면 편안함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편안한 것에 비하면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오메트리에 대한 이야기, 속도에 대한 이야기, 무게 밸런스, 이 세 가지가 사실 한 가지 이야기인데, 체데크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 설계되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고 이제 그리고 이제 지오메트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지금 지오메트리상 이제 운전자의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축간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축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길 원했고, 브롬톤에 비해서 바퀴가 더 커요. 브롬톤은 16인치 사이즈인데 이건 18인치거든요. 근데 18인치로 늘리면서 사실은 조금이라도 축간거리가 더 벌어지길 바랬어요. 근데 최종 설계상 나온 것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았는데, 저는 나름대로 브롬톤의 지오메트리가 다른 3단 접이식 자전거들에 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오메트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제작되어 있는 체데크 자전거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제 표현 세 가지가 다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자화자찬으로 느끼셨다고 하면 죄송한 얘기인데, 다른 자전거보다 더 좋다, 이거 뭐 엄청나게 이상적이다 이런 얘기보다도 제작자의 의도한 대로 잘 생산이 되었습니다, 설계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오메트리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드리면, 제가 이미 영상에서 얘기했어요. 이 앞바퀴의 축으로부터 약간 앞쪽으로 뻗어내면서 조금이라도 축간거리를 더 벌리려고 한 점, 그 다음에 핸들바를 꺾어서 스템이 없는 자전거의 단점을 극복하고 조금이라도 핸들을 앞쪽으로 넣으려고 하는 점, 그리고 지금 바퀴를 18인치로 바꾸면서 조금이라도 더 안정감이 있는 밸런스를 취했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이 될 거고요. 이제 무게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제데크의 무게 밸런스는요 여기에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손으로 들었는데 이 정도 들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잠시만요. 보통 자전거 타시다가 이제 출퇴근 하시다가 이제 자전거 들고서 뭐 이렇게 계단 같은 오르내리락 내리락 하실 때 제데크는 여기를 잡고 들면 아주 가뿐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이만큼이에요. 이 정도. 여기보다 조금 더 앞쪽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데크는 앞뒤의 밸런스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전기 자전거를 저희가 전기 자전거를 만들 때에도 계속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이 3단 접이식 자전거는요 접이 방식 때문에 그 접이 장치들이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많이 있다 보면 그쪽의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흔히 이제 앞쪽의 무게가 무거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무게가 앞쪽으로 쏠려 있을 경우는 핸들의 조향성이 스템이 없어서 약하기 때문에, 스템이 없는 구조에서 앞쪽에 무게가 많을 때 갑자기 장애물을 만나면 핸들이 옆으로 확 돌아가서 제어가 안 돼서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이 자전거가 가벼우면서도 앞뒤 밸런스가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계를 하고 나온 자전거가 앞뒤 밸런스가 굉장히 훌륭해요. 그 점도 저는 만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전기 자전거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 전기 자전거의 경우에 뭐 배터리를 갖다가 앞쪽에 많이 달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죠. 앞쪽에 이제 무게 밸런스가 많이 쏠려 있고 조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조향 그 컨트롤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갑자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또 뭐 허브 모터를 뒤쪽에다 많이 넣는 경우도 있는데, 뒤쪽에다 많이 넣게 되면 그 뭐라고 하죠, 그 오르막길 같은 데서 몸을 뒤로 버티면서 뒤쪽에 많이 무게가 실려 있으면 들릴 수가 있어요, 앞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런 점들 때문에 전기 자전거를 만들 때에도 앞뒤 무게 밸런스가 동일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좀 정리를 할까요? 제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18분이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자전거가 속도가 빠르다, 또 지오메트리가 좋다, 무게 밸런스가 좋다, 이런 얘기들은 제작자의 입장에서 의도했던 대로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다른 자전거와 비교해서 더 좋다라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제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타면서 그렇게 느끼시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자전거보다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것을 마케팅 소고점으로 삼고 싶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신뢰되는 이야기고, 특히 자기 자전거 애착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제 스스로가 브롬톤을 오래 타왔고 또 푸체데크를 오래 타왔기 때문에 아마도 저 이상으로 두 자전거를 비교하실 수 있는 분이 없을 거다. 그래서 유저의 입장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겠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편의 영상을 올렸고 한 편이 남았는데, 그 영상까지 마저 올리면 이제 이 영상은 용도를 다 할 거고, 다음번에는 뭐 다른 이야기를 적어야 되겠죠. 뭐 제가 언제까지 유튜브로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은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이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점, 또 역량의 부족함들도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하면서 솔직한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대화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충하는 영상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